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그거 세팅 완료된 거 어떻게 했는지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조회수는 잘 안 나오는데 또 저희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난리죠. 네. 와글와글 게시판에 영끌족도 다 죽었다. 투자자들 다 죽었다. 다 망해야 된다. 이런 게시판들 신나서 글들 쓰시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인생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다들 본인의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고 선택을 한 거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 그게 뭐 놀릴 거고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번에 지금 폭락장에다 말 많은데 폭락장에도 전세 세팅 완료했고요. 네.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저는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까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 영상이고 보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고요. 네.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저는 했고 플러스 피 2천만원 세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이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낙찰받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경매 시장에도 경쟁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제가 또 얼마나 더 안전마진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전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 지역을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도 좀 빠지기는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또 제자리를 찾게 되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그동안 이사도 다니시고 하셨을 텐데 전세가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빠질 때 있죠. 주변에 갑자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터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빠지죠. 근데 그러면은 역발상을 해보면 그 지역을 피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전세가보다 낮게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완벽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제가 참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항상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세팅을 완료했고 플러스 피 2,000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 처음 저 들어갔을 때인데요. 충격의 도안이었습니다. 충격의 도안이. 네. 여러분들 여기 사진으로는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데, 집에 냄새도 너무 났어요. 이제, 거주하고 계셨던 주인분이셨는데, 주인분은 이미 이 집을 이제 버리시고 이제 떠나신 거고,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집기들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기들이 다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압류권자들이 이제 집을 들어와서 그나마 돈이 될 만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뽑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뽑아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뽑아가면서 그 안에 음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집에 다 투척해 놓고 냉장고만 뽑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도 이 집을 그냥 거의 내팽겨 치듯이 치시고 이제 가셨고, 뭐 집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뭐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두셨고, 이거를 모두 폐기하시라 라고 전달하셔서, 네, 이 집과 이 폐기물들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냉장고 안에 있던 그 음식물들이 여기에 있어서, 냄새랑, 그 다음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이제 파리가 생겨서, 이 집은 저랑 이제 이 파리와의 싸움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 풍경은 이랬고요. 무슨 사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용품들도 그대로 있어서 뭐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어쨌든 뭐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했고, 또 한편 인상 깊었던 거는 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잔뜩 있었는데 깔끔하게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상태는 집기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는 집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들도 좀 키우셨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키우셔가지고 벽지나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오줌을 싸놓거나, 그 다음에 좀 훼손들이 있었습니다. 벽지 끝에가. 개 냄새도 좀 많이 났는데, 개 냄새는 다행스럽게 좀 입주 청소 빡세게 불러가지고 요청드렸더니 좀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어찌됐든 요 벽지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구축이 아니에요. 제가 썩은 아파트 전문인데 이번에는 썩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 준신축급의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렇지, 사실 내부를 정리하고 나서는 사실 수리할 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배랑 그 마루 바닥도 요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좀 가라로 좀 했어요. 네. 이미 이 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폼블럭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폼블럭 중에 훼손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제가 폼블럭을 새로 붙이자라는 좀 생각을 해서 벽지도 바닥도 새로 안 해드리고, 뭐 폼블럭 그 다이소 가서 한 5만원어치 사서 그런 걸로 좀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눈속임용 그 폼블럭에 네, 전세입자분이 세팅이 돼서 그 부분 아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소하고 이제 폐기물 다 처리한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네. 정말 그 싱크대 부분은 정말 충격과 공포였는데, 그 입주 청소 해주시는 분들하고 철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애써 주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집 컨디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집이 특이하게 시스템 에어컨이 돼 있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돼 있어가지고 나름 전세 뺄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전세를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빠르게, 지금 분위기와 다르게 빠르게 세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실 부분도 다 정리를 한 부분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안방 부분인데, 우선은 폐기물도 폐기물이었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인분이 전 주인분이 이제 좀 취향을 좀 독특하게 하셨던 인테리어를 하셨던 집이에요. 그래서 좀 전세 뺄 때도 그
그 부분은 조금 애로를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꾸미기는 많이 꾸미셨는데 나의 취향과는 안 맞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자기 집이셨고 편하게 또 수리하셨던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애를 먹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세입자분이 잘 맞춰졌고, 아까 뭐 이렇게 오줌 싼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그 왼쪽 사진 그 싱크 그 샤시 옆에 이제 제가 폼블러고 저렇게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도배도 안 해드리고, 네, 전세를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조금 악덕이라. 네, 그리고 아까 거기 명품 박스들 많이 쌓여있던 거 다 싹 치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컨디션이 나쁜 집은 아니었어요. 워낙 얼마 안 된 나름의 준신축급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았던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수리비도 저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이랑 청소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가 낙찰을 6월 8일날 받았습니다. 6월 8일날 받고 어차피 이 집에 거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명도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6월 16일날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명도만 하면 이제 빨리, 지금 제가 항상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명도를 굉장히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랑 그 내부 상태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랑 그 내부 있는 물건들 폐기를 6월 22일 날 한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더 만료를 했고, 그러니까 이 집은 제가 명도를 잔금 전에 다 해버린 거죠. 잔금 전에 다 해버려서 6월 22일부터 이제 청소를 완료하고 부동산에 이제 제가 쫙 저희 집이 이제 매물로 나왔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내놨는데, 그 다음부터 한 달여 가까이 이제 파리와의 싸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있는 부분에 그 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폐기물을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그 파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거 파리 뭐 이거 소독도 따로 불렀습니다. 소독도 따로 불렀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워낙 그 폐기물들이 오래 있는 상태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독까지 불렀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서 맨날 치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거를 매번 가서 뭐 이거 치워주세요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사람을 쓰기도,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여 동안 계속, 네, 특히 그 부동산에서 이제 손님 데리고 오셨는데 그 파리들 날라다니고 파리 죽어 있는 거 보면 누가 이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리를 치웠고, 네,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약 그 잔금을 내고 한 달여, 그 다음에 이 집을 세팅하고 나서 한 2달여 만에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네, 전세 계약 완료했고, 다행스럽게도 또 이제 그 입주도 굉장히 빠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입주가 더 늦으셨는데 좀 땡겨주시면 안 되냐고 한번 좀 청을 드려봤고, 또 그거에 응답을 좋게 해주셔서 입주를 추석 전날인 9월 8일날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전세를 안 드리는데, 이번에는 저도 또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양보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법인 숙소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어차피 제가 수리를 크게 안 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돼서,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굉장히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또 이분들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저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말소 조건으로 입주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의 조건은 그 집에 근저당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기 전에도 근저당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또 뭐 이거 참 고마운 건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저당 없이 집을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 집이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비싸게 전세를 세팅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저도 참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전세 계약까지 세팅을 했고 낙찰로부터 입주까지 한 3달 정도, 딱 3달이 걸렸네요. 그래서 3달 만에 완료를 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낙찰가는 제가 2억 3,12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타입의 가장 마지막 실거래가는 3억 1,500만원이었고요. 현재 시세는 조금 떨어져서 한 2억 9천만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실거래가 3억 1,500만원을 보고 입찰을 했는데 사실 낙찰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자. 원래도 여기 그 집 그 낙찰 받기 전에도 가볼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억지로 갔고,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되겠어 했는데 넣었는데 또 이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 뭐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떠드는 바람에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받던 낙찰가보다도 훨씬 낮게 받았고, 그 전에 제가 낙찰 받았던 집들을 보면은 정말 경쟁도 엄청나고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적은 낙찰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바람에 매매도 안 되는데 경매 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한 번에 허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이 좋게 좋은 가격으로 받게 됐고, 물론 뭐 취득세 12.4% 네네,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취득세를 내고도 남는다라는 계산을 하러 들어간 거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뭐 무주택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경매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정말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죠. 이거를 1.1%에 받아서 팔기만 해도 이게 대체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 무주택자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줬는데도 역시나 뭐 행동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시세는 이렇게 되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세가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전세가가, 물론 제가 처음 이 지역에 진입했을 때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전세가도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금리에 사람들이 이제 적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간 지역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지역이어서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고, 이번에도 법인한테 제가 사택으로 쓰라고 내줬다시피 이 지역은 굉장히 일자리라든지 미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일 전혀 없고, 나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았거든요. 이게 분양 가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제가 부동산에 가보니까 그 분양 가격으로 떨어질 일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남들이 안 할 때 이런 더 좋은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었던 비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는 거의 수리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이소 잡비해가지고 아까 그 폼블럭 붙인 거. 네, 그 도배 비용도 제가 아꼈습니다. 이번에 도배 비용 아꼈고, 이번에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 이사비. 네, 이사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 제가 지금 동시에 여러 건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집은 제가 낙찰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넣긴 했는데 낙찰이 될 줄 몰라서 저도 마음이 급해서 이제 빨리 명도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사비는 정말 후하게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오히려 그 전주인분이 그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주시면 뛰어가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냉큼 드렸습니다. 네, 300만원으로 드렸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명도를 바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 점유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뭐 이렇게 또 에너지 써가면서 열내시면서 저랑 그 씨름하는 것도 저는 그분들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원하신 건 결국엔 우리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보상을 해드리면 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사비 후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많았던 쓰레기들 철거비용 40만원 들었고, 정말 그 철거해 주신 분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철거해 주셨고, 입주 청소도 굉장히 제가 비용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집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입주 청소를 불렀고, 그리고 강아지도 2마리 키워서 뭐 좀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 굉장히 많이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동시에 이제 3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비용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파리떼 그 등장해서 9만원 발생이 됐고, 그 파리와의 싸움이었어요, 이 집은 정말.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이제 집이 다 청소가 됐고 그랬길래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부동산에 쫙 내놨는데, 부동산 소장이 어느 날 손님 데리고 왔는데 기겁을 하고 문을 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파리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화내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그랬고, 제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파리와의 싸움을 계속 벌였고, 한 달 만에 파리를 잡는데 성공했고, 이 집은 이제 수리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414만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세를 얼마나 받았냐? 낙찰가가 2억 3,120만원이었고 전세가 2억 5천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피 약 2천만원 달성이 돼서 뭐 요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개념인데, 저는 이제 이 전세 플러스 피를 맞춤으로써 그러니까 일부를 전세로 제가 수익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입주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일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로 이제 1차적으로 수익 시연을 했다. 그 금액이 2천만원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한 6천만원 정도의 그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세로 잠깐 도망가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결국에는 월세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월세와 전세와 비교했을 때 또 전세가 유리하게 되면은 전세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 2천만원 먼저 수익화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말도 안 되는 지역들 많이 가거든요. 정말 구석구석 말도 안 되는 지역들 많이 가는데, 이 지역은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 지금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더 큰 시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세를 2억 5천에 맞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세가 2억 9천이에요. 그러면은 갭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 정도 입지야 이 정도 도시에 갭이 4천이다. 그리고 준신축이다. 이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선은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망했다 하는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돈을 어떻게 버시려는지 모르겠고,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익도 없습니다. 어떠한 수익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망했다고 막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이걸 낙찰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더 이상 손해볼 수가 없는 그런 가격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라는 싸움이 문제인데, 전세를 벌써 2억 5천에 받아서 오히려 저는 2천만 원이라는 현금까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집을 가지고 제가 버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식하고 다르게 결국엔 눈에 보이고 깔고 앉고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어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영상 간단하게 제가 이거 세팅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정리해봤고, 요거 말고도 제가 2건 더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어떻게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것들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추가 영상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